이번 강의에서는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태까지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좀 종합을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는 실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결과를 담고 있는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들을 우리가 먼저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 숫자로 바꿔줄 때 필요했던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습니다. 자, 확률 변수로부터 나온 이 숫자, 실수를 확률로 변환할 때 또 필요한 함수가 있었는데 그 함수를 확률 함수라고 했고요. 이 확률 함수로부터 나온 확률들의 전반적인 패턴을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럼 확률 분포는 다양한 확률 함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확률 패턴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는 두 가지 이제 함수의 종류로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확률 함수의 인풋이 이산형일 경우에는 확률 질량함수, 그다음에 연속형일 경우에는 확률 밀도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확률 질량함수로부터 나온 확률 분포를 이산형 확률 분포라고 했고요. 그다음 확률 질량함수로부터 나온 확률들의 패턴을 연속형 확률 함수라고 했습니다. 연속형 확률 분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 그 챕터 4에서 배우고 있는 것은 확률 질량 함수로부터 나온 확률들의 패턴, 즉 이산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베르누이 확률 분포와 바이노미얼 확률 분포에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 포화송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분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속형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챕터 6 다음 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 이산형 확률 분포를 배우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간단하게 복습만 하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 베르누이 분포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베르누이 분포는 이제 어떤 어, 그 확률 변수로부터 시작하냐면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이 확률 변수는 0 아니면 1, 이 두 가지 숫자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어떤 간단한 확률 변수예요. 자, 그래서 이 확률 변수로 인해서 0과 1이라는 실수로 변환을 시켰고요. 이 0과 1을 확률로 변환하려면 또 하나의 식이 필요했는데, 함수식이 필요했는데, 이 함수식이 바로 확률 함수예요. 근데 이산형이기 때문에 이산형 확률 함수였던 거죠.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1-p, 1일 때는 p인 확률을 생성해내는 확률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르누이 분포라는 건 뭐냐면 위에 있는 이 베르누이 확률 함수로부터 생성되는 확률들의 어떤 패턴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항 분포는요. 이항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베르누이 시행을 n번 했을 때 그 n번 중에 성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둡니다. 그래서 파라메타는 두 개, n과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실수 값을 확률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는 확률 함수가 필요했는데 이 함수가 바로 이항 확률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항 확률 분포라는 건 뭐냐면 맞죠? 바로 이 위에 있는 이항 확률 함수로부터 생성된 확률들의 패턴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새로운 분포, 포화송 분포를 배울 건데요. 자, 먼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제 사진은 아니고요. 근데 인물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포화송이라는 사람이에요. 프랑스의 그 수학자였는데요. 그래서 이 포화송이라는 분이 이 포화송 분포를 처음으로 이제 제안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포화송 분포가 뭔지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 슬라이드에 좀 충실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확률 변수가 있고요. 이 확률 변수가 0, 1, 2 이런 이산형 실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산형 값을 확률로 바꿔주는데, 이러한 어떤 식을 이용을 하네요.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포화송 분포라는 건 뭐냐면 이 위에 있는 포화송 확률 함수로부터 생성된 확률들의 어떤 패턴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화송 분포는 언제 쓰냐면요. 자, 포화송 분포는 지금 보면 여기서는 0, 1, 2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보면 단위 시간 안에 어떤 특정 사건이 몇 번
발생할 것인지를 표현한 그런 어떤 확률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시간 내에 혹은 특정한 공간 내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몇 번 발생했는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형태로 이산형 형태로 발생한 그런 어떤 현상을 모사하는 것이 우리 포화송 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그 사건을 확률로 바꿔주는 함수가 바로 확률 함수고요. 여기서 이제 포화송 확률 함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확률 함수라고 했는데요. 확률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더해서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에서부터 무한대 값이고 모두 다 더하면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2의 마이너스 람다 승,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거는 뭐죠? 네, 맞습니다. 우리 테일러 급수에 의해서 2의 람다 승,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의 합은 이 함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을 다 더하면 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포화성 확률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x가 i일 때 함수는 i의 팩토리얼 2의 마이너스 람다승 람다의 i승 이런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i는 이제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고 이 람다라는 게 있어요. 이 람다가 포화성 분포의 포화성 확률 함수의 파라미터가 됩니다. 자, 파라미터 뭐라고 했죠?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파라미터는 확률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값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확률 함수에는 최소 1개 이상의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항 분포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었죠. n하고 p 두 개가 있었고 베르누이 분포에서는 p 하나만 있었고요. 또 지금 배우고 있는 포화송 분포는 람다 한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우리 확률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파라미터가 달라지면 그 확률 분포의 모양이 달라진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람다가 5일 경우와 람다가 10일 경우를 한번 찍어 갖고 왔습니다. 이 5일 경우에는 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람다가 10이면 좀 이런 식으로 약간 뭐 10을 기점으로 이렇게 대칭 형태 그런 어떤 그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만 잘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파라미터라는 건 뭐냐면 확률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값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가 달라지면 확률 분포의 모양이 달라짐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포화송 분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포화송 분포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이노미얼 분포와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바이노미얼 분포에서 파라미터가 n과 p였잖아요. 그래서 이 n이 굉장히 큰 값을 갖고 이 p 확률이 굉장히 작을 때 이 바이노미얼 분포를 포화송 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현했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포화송 분포가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근사되는데 언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거죠. n이 크고 p가 작을 때. 그래서 결국은 포화송 파라메타 람다가 n 곱하기 p, 즉 바이노미얼 파라메타 두 개의 곱과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n이 무한대로 가고 p가 굉장히 작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쓸 텐데 여러분들 계속 필기를 하시고요. 또 중간중간에 동영상이니까 포즈 하시고 필기를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p 대신에 우리가 여기다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n분의 람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n-i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그냥 썼고요. 그 다음 p 대신에 n분의 람다 썼습니다. i승. 그 다음에 1-p 대신에 n분의 람다 썼고요. n-i. 자,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 n의 i승 여기가 나왔고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 n 팩토리얼 n-i 팩토리얼을 잘 우리가 그 약분을 하면요 n-1 두두두 가서 n-i 플러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i 팩토리얼 여기 있는 i 팩토리얼을 여기다가 좀 옮겨 쓸게요. 그 다음에 람다의 i승이니까 람다의 i승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분수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n분의 람다의 n승 1 n분의 람다의 i승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색깔을 달리해서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1번,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2번, 요 분자 부분을 우리가 3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을 갖다 이제 풀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번, 2번, 3번을 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이제 n이 커질 경우를 좀 보는 거니까요. 우리가 무한대로 한번 보내볼게요. n이 굉장히 커진다면 우리가 극한을 써가지고요. 우리가 그 1번, 요 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다시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1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요 식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분자 분모가 현재는 좀 다르지만 n이 커지고 여기서 분자 분모가 다 n이 커지면 똑같아진다. 그래서 1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한번 다시 써볼게요. n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분모가 굉장히 커지면 이 전체가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1 빼기 0은 0. 그래서 1의 i승은 1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n을 무한대로 보내고 1, n의 람다, 그 다음에 n승. 자, 이거는 어떻게 되죠? 우리 한번 고등학교 때 우리 극한 배울 때 많이 배웠는데 한번 이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게요. 1 마이너스 n분의 람다 그 다음에 역수 람다분의 n 그 다음에 람다 라고 해주면 똑같죠. 우리가 람다 지워주니까 약간의 트릭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안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2예요. 2.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의 마이너스 1승의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승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온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본다면요. 우리 그 극한값 그 2 있지 않습니까? 지수 2의 극한값. 그러니까 극한값 2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2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수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 이 값을 알고 싶은데 n이 굉장히 커질 때 이 값이 어떻게 되나를 봤더니 혹은 같은 거죠. n을 반대로 갔을 때 n을 죄송합니다. 0으로 갔을 때 1 n의 n분의 1 이걸 봤더니 이게 어떤 숫자로 수렴을 하는데 이게 이제 2라는 거죠. 그래서 이 2는 기억하십니까? 2.718, 281 막 이렇게 쭉쭉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리수가 되겠고 순환하지 않은 그렇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값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괜히 딴 데로 갔네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1, 2, 3, 1, 2, 3, 1, 2, 3 다시 이제 옳은 궤도로 들어와 가지고요. 1은 1이고 또 2번도 1이고 3번만 쓰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i 팩토리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람다승 람다의 i승. 좀 여기 복잡해 보이는데요.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결국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항분포의 PMF였잖아요. 이항분포의 PMF에서 n을 무한대로 보냈더니 이게 뭡니까? 맞아요. 포화송의 PMF예요. 포화송 분포의 PMF. 포화송 확률 함수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 이항 분포를 우리가 포화송 분포, 포화송 확률 함수로 근사할 수 있는데 언제 n이 크고 b가 작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포화송 분포가 이제 지금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뭐 n의 어떤 독립적인 시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이 이렇게 있을 때 n이 크고 p가 작을 경우 그렇죠? 그래서 n 곱하기 p가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올 때 이럴 때 이항 확률 함수는 이항 확률 분포는 포화성 확률 함수로 혹은 포화성 확률 변수로 근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람다는 뭡니까? 포화성 분포의 파라미터고 np는 이항 분포의 파라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포화성 분포, 포화성 확률 변수가 언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아까 제가 포화성 분포는 어떤 단위 시간 내에 혹은 어떤 단위 공간 내에 특정 사건이 몇 번 발생했을지 이걸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된다면 단위 시간 내에 특정 사건이 몇 번 발생할 것인가가 좋은데 그 사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것은 좀 아니고 좀 드물게 발생하는 그런 사건에 잘 맞아 들어가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집단에서 100세 이상까지 사는 사람들의 수,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집단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을 거예요. N은 굉장히 많아. N. 사람이 많은데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의 확률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 포화성 분포가 잘 맞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책에 보면 이제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에 미스프린트, 그 타이포의 개수, 오타의 개수입니다. 뭐 이제 출판된 책을 보면 오타의 개수가 굉장히 많으면 그거는 뭐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출판된 책을 보면 오타의 개수는 굉장히 적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일어나기 희박한 이제 그런 어떤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어떤 전화를 걸었는데 우리 이제 전화 많이 걸지만 잘못 걸 확률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화를 잘못 걸을 횟수는 횟수인데 그 사건, 잘못 거는 그 사건이 좀 이렇게 희박하게 일어날 때 포화성 분포가 잘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포화성 분포 계속하고 있는데요. 포화성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을 한번 구해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결과만 보여드리면 기대값과 분산이 같아요. 람다로. 람다는 뭡니까? 자, 파라미터 값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확률 분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기대값 한번 같이 계산해 볼게요. 자,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하죠? 포화성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우리 정의에 의해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i 쓰고 곱하기 뭐예요? 확률 함수죠? 그래서 확률 함수 그대로 쓰면 돼요. 이게 람다 곱하기고요. 람다 i. 자, 그럼 람다는 관계없으니까 서메이션 앞으로 나오고 i가 1에서부터 무한대. 왜 1로 바뀌냐면 되냐면 1로 바뀌어도 무방하냐면 i가 0일 때는 이게 이제 자체가 0이기 때문에 1서부터 시작하거나 0서부터 시작하거나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i와 i-1 약분하면 i-1의 팩토리얼 되고 이렇게 됐고 람다가 앞에 하나 빠졌으니까 람다의 i-1승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치환을 할 건데요. i-1을 k로 치환을 하게. 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람다 자 i를 했으니까 k는 0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겠고 k 팩토리얼 2의 마이너스 람다승 람다의 k승. 자, 그래서 쭉 가볼게요. 쭉 가서 이렇게 되면 2의 람다 관계없으니까 나오고 k의 0에서부터
람다의 케이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2의 람다, 이 테일러 시리즈에서 2의 람다 수, 그래서 람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화성 확률 변수, 즉 x의 기대값은 람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분산을 구하려면 x 제곱의 기대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프로세스로. 그래서 결과만 보여드리면 람다 곱하기 람다 더하기 1. 그래서 variance는 어떻게 됩니까? 자, variance는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안 써도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해서 람다 제곱,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곱 쭉쭉 해서 람다. 자, 그래서 기대값과 분산이 같은 분포가 바로 포화성 분포다 라는 걸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몇 가지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뭐죠? 유리 제조 업체네요. 글라스 매니팩처링 컴퍼니에서 품질 검사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품질을 검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약간의 어떤 그 결함이 발생하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정의를 했냐면 그 글라스 내에 어떤 결함의 수, 그렇죠? 결함의 수를 포화성 분포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람다가 0.5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glass sheets are perfect? perfect라는 거는 결함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함이 하나도 없을 확률을 이제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확률 변수부터 정의를 하면요. 확률 변수는 뭐죠? 맞아요. 여기서 number예요. number of imperfections 뭐 in a glass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이 number of imperfection in a glass가 0인 경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perfect한 확률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0. 자, 먼저 이 x는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죠? 맞아요. 결함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결함이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도 없을 경우가 이제 관심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포화성 확률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확률을 구하고 싶으니까 확률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확률 함수가 확률을 생성하는 함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0.607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이건 마지막 문제 한번 풀고 또 이번 시간 또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radioactive particles. 이게 뭐죠? radioactive particles은 방사선 입자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게요. 방사선 입자의 개수가 관심 있네요. 언제? 2.5ms마다 2.5ms당 방사선 입자가 몇 개 나오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1ms당은 4개 입자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게 하나 이제 주어진 정보고요. 자, 문제가 뭐냐면 what으로 시작하니까 문제야.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the number of radioactive particles over a 2.5 millisecond period is 15?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2.5ms에서 방사선 입자의 개수가 15일 확률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확률 변수서부터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확률 변수는 뭡니까? 맞아요. 그냥 이거예요. Number of radioactive particles over 2.5 millisecond period. 제가 다시 쓰지 않을게요. 제가 빨간색으로 다시 표현할게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이게 확률 변수 x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워도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뭘 구하고 싶으냐면 이 x가 15인 경우 이걸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화성 분포를 이용하면 된다. 포화성 확률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ms당 4개 입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뭡니까? 2.5ms이에요. 2.5mm. 단위가 바뀐 거예요. 1ms이 아니라 2.5ms이라고. 1ms에 4개가 나오면 2.5ms당 몇 개가 나옵니까? 맞아요. 10개가 나오는 거죠. 맞죠? 1ms당 4개가 나오면 2.5ms당은 몇 개가 나오냐면 10개가 나오는 거죠. 4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람다는
이렇게 4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10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 람다는 람다 프라임 곱하기 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람다 프라임이 얼마냐면 4가 되는 거고, 단위 시간이 1ms이 아니라 2.5ms 당,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1ms 당이 아니라 2.5ms 당이니까 10으로 변한다. 자, 그럼 람다 프라임은 뭐라고 정의하면 되겠죠? 맞아요. 람다 프라임은 number of particle per one unit.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포화성 확률 변수, 확률 분포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유닛이 1유닛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2.5 이렇게 곱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단위 시간이 1이 아니야. 보통 이제 디폴트는 1인데 이 문제에서는 1이 아니라 2.5ms 당 했으니까 2.5를 반드시 곱해줘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람다를 10으로 써야 되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계산해 보면 확률이 0.0348 이렇게 나오네요. 비교적 적은 확률이지만 그래도 이제 방사선 입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적은 확률인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포화성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나머지 이산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